정치적 불확실성 요인이 좀 자극되며 시장의 변동성은 좀 이어질 수 있겠다. 이번 한 달간은 크게 막 무리한 투자는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차분히 지켜보면서 위기 뒤에 숨어있는 기회를 노리고 준비를 하는, 언제쯤 이 정치적 불확실성 구간이 해소가 될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또 나아가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부자TV 수빈쌤입니다. 자, 매주 수요일 저녁 8시마다 진행하고 있는 매수 라이브 시간 다시 이렇게 또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 우리를 굉장히 밤잠 지새우게 했던, 간밤에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죠. 1979년 군사독재 시절 이후로 45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단 6시간 만에 이 비상계엄령이 해제가 됐는데요.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사실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달러도 치솟고, 그 다음에 새벽 시간에 비트코인 가격이 출렁이기도 하고, 국내 증시에도 좀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그야말로 대한민국 자산 시장을 좀 혼란에 빠지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은 좀 정치적인 이야기들은 최대한 좀 내려놓고, 일단 현재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식의 현실적 대응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자산을 어떻게 좀 지키고 이 위기를 발판 삼아 다시금 기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또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좀 해야 할 일들은 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 비상계엄령이 투자자에게 중요한가부터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극히 투자자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정치적인 관점을 싹 빼고, 첫 번째, 이 비상계엄령이 지금 발동을 했고, 물론 해제가 빨리 되긴 했지만 아직 이 자산시장에 남아있는 불안 요소가 뭐가 있냐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이번에 비상계엄령이 정치적인 갈등 때문에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해제가 됐더라도 아직 이 갈등의 요인이 남아 있죠. 대표적으로 현 상황에서는 이제 탄핵을 하려는 자와 그 탄핵을 막으려는 자, 이러한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 지금 이럴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내부적으로 우리끼리 갈등할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정치적인 갈등은 이해는 하겠지만 그래도 현 시점에서는 같이 힘을 합쳐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대한민국이 위기의 상황이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수 경기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고, 게다가 지금 트럼프 2.0 시대를 맞이해서 트럼프와의 지금 외교 협상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 이 위기를 어떻게 해서든 극복하기 위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걸 내부적으로 계속 갈등을 빚고 싸우고 있는다고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권에 바라는 건 싸움이 아니에요. 그들끼리 싸우라고 우리가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위기의 국면으로 계속 나아가는데, 거기다가 지금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했고, 특히나 미국의 대통령도 바뀐 상황에서 이전의 바이든 시대보다 더더욱이 좀 외교 협상이 중요해져 있는 이런 상황인데 다툼하고 갈등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한은에서는 이 내수 경기를 어떻게 해서든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2차례나 인하를 했잖아요. 돈을 풀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돈을 계속 더 풀 가능성도 높고요. 근데 이게 돈을 푼다라고 해서 경기가 살아나진 않아요. 이 돈을 잘 써야만 합니다. 이 돈을 잘 써서 국가 경제를 살리는 데에 실제 도움을 줘야 돼요. 근데 그 역할을 원래 정부가 해줘야 됩니다. 정부와 기업들이 해줘야 돼요. 근데 이런 상황에 정치적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부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바라건대 그만 싸우시고 힘을 좀 합쳐서 빨리 결론 낼 거는 내시고, 뭐 아무쪼록 저는 우리나라를 위해 다들 열심히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증시 상황에서도 가장 큰 불안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외국인들이 바라볼 때에도 대한민국은 투자하기 좀 꺼려지는 그런 시장으로 각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만큼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다 끝나고 나면 투자하고 싶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게 그겁니다.
지금 글로벌 평판이 악화가 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러한 정치적 불확실성을 리스크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자금을 빼요. 대한민국에 투자하기로 한 계획을 변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는 큰 자금을 투자하기 굉장히 꺼려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행히 비상계엄령은 6시간 만에 마무리됐긴 했지만 아직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벽하게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 요인은 우리가 빨리 해소시키면 좋겠다. 그 다음 세 번째, 요거는 그래도 문제점이 좀 낮긴 하지만, 자, 경제활동이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령이 발동을 하면. 근데 다행히 빨리 해소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렇게 국내 경제를 많이 악화시킬 수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보통 계엄령이 발효되면 국민들의 경제활동이 많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금융시장과 소비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일단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해야 될 건 뭐냐면,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게 저는 일단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정치권의 움직임에 관심을 계속 기울이는 것. 그리고 그 정치권에 계신 분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빨리 마무리를 좀 짓고 열심히 일해 주시길 간곡히 바라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에 대한 문제로 사실상 가장 큰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국가 신뢰도가 하락할 수가 있다. 근데 이게 최악의 상황은 그래도 좀 피했어요. 뭐냐면 다행히 국가 이 신용 등급에 지금 영향이 없습니다. S&P에서도 말을 했죠. 이번에 이 비상계엄령 문제가 대한민국 신용평가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 그거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비상계엄령이 빨리 끝났다라는 것도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이고, 이게 막 전쟁으로 불거지지 않은 것도 최악의 상황을 피한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 신용 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도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불행 중 다행이죠. 하지만 아직 불안 요인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1차적으로 투자 관점을 생각해보면 무리할 필요는 없겠다. 2차적으로는 우리의 일상을 열심히 또 살아가며 국가의 이런 상황에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이고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이 많이 제약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 관점으로 본다면 이러한 불확실성 요인들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특별히 막 무언가 사거나 팔거나 하는 행위보다도 일단 현재 상황은 이러한 정치적 불확실성 구간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일단 최대한 관망하고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게 1순위인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하지 않기, 감정적으로 매매하지 않기. 두 번째는 정치권 상황 및 이제 시장에 대한 반응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기. 멀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의 상황을 온전히 내가 바라봐야 해요. 현실을 인정하고 들어가줘야 됩니다. 현 시점에서의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그 중에 첫 번째, 자, 정부의 움직임, 정치적인 불확실성 요인을 점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해소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남아있는 한 크게 무리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 두 번째, 시장의 반응을 보는 거죠. 가장 중요한 시장의 방향성과 본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환율, 뭐 금리, 경기, 내지는 이제 증시의 추세 등등 이러한 점검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는 이제 실제로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자산 배분을 우리가 좀 더 신경 쓰고 중요시 생각하며 한번 나의 자산을 다시 한번 관리했으면 좋겠다. 자산 배분이라는 게 뭐냐? 우리 소중한 자산에 비중이 어디에 얼만큼 들어가 있는지를 평가해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대표적으로 뭐 주식도 있겠고, 뭐 부동산도 있겠고, 뭐 채권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현금 내지는 뭐 달러, 금, 뭐 코인 등등등 있을 거죠. 주식도 뭐 한국 주식도 있겠고, 뭐 미국 주식도 있겠고, 다양하게 있을 텐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특히나 자산 배분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금리 인하 시대입니다. 돈이라는 그 유동성이 풀리는 시대예요. 결국 자산에 돈의 흐름이 이동될 만한 시기이자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산을 사야 해요. 근데 지금 이 대한민국 한국 주식에 대한 불확실성 요인이 좀 커지면서 한국 주식에 대해서 내가 자산 비중이 너무 높다면 이를 다른 자산으로 좀 배분해 놓을 필요성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제 한국 주식
쪽으로 비중이 크다면 이는 좀 분산 투자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가령 미국 주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달러라든지 금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이런 다른 쪽으로 자산을 좀 배분해 놓을 필요성도 있겠다. 이런 관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하시면 또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주식을 막 다 팔고 뭐 지금 당장이라도 뭐 미국 주식을 확 갖다 사야 되나? 아니면 코인을 막 확 갖다 사야 되나? 근데 또 그러기에는 미국 주식이랑 코인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가장 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적당히 배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한쪽으로 너무 치중된 투자는 지금은 좀 리스크할 수 있겠다. 동시에 자, 저는 이 투자에 있어서 기회를 두 가지 요인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하나가 자, 상승할 것에 대한 기회. 예를 들어 뭐 이 주식을 샀는데 앞으로 굉장히 오를 것 같아. 그게 너무 눈에 보여. 그러면 그 또한 투자의 기회죠. 근데 이거 말고 또 하나의 기회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내가 당장에 올라갈 만한 확신은 없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국 이 자산의 가치는 본질에 수렴한다라고 봤을 때 지금처럼 이 자산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나? 그러면 이 자산을 싸게 사놓고 본질에 따라 결국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것을 내가 기다려봐야 되겠다라는 비교적 좀 장기 투자 관점에서의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저는 그래서 투자의 관점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기회가 존재한다고 봐요. 그런 관점에서 확실하게 지금 상승의 기회로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게 대표적으로 미국 주식이라든지 뭐 코인 뭐 이런 쪽을 많이 보시는데 저는 그래도 한국 주식이 뭐 당장 드라마틱하게 상승할 것 같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에 처해져 있는 건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상승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겠다라고 봐요. 그래서 내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투자는 가능하겠다라고 봅니다. 내가 빨리 수익을 낼 거라고 생각하면은 한국 주식은 지금 시기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내년까지 흐름을 쭉 놓고 봤을 때 이 금리 인하 시기에 있어서 분명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구간이라고 본다면 지금 당장의 수익을 낼 것을 이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미래를 보며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주식을 내가 차근차근 사모은다라는 관점을 투자 전략으로 만든다면 이 또한 내가 기회로 만들어낼 수는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근거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오늘 제가 우리 또 멤버십 가족분들에게 써드린 글을 같이 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는 게 자, 투자자 입장으로는 블랙스완급 최악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점은 다행이다. 그리고 한국 고유의 정치 불확실성이 증폭된 상태이므로 향후 단기적으로 국내 증시의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할 소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결론을 뭐라고 냈냐? 달러 원 환율 변화를 지켜보면서 관망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죠. 저는 이 또한 이제 공감을 합니다. 제가 이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뭐라고 적었냐면 중요한 건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이다. 다행인 것은 재정부에서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금융시장 안정화에 힘을 쓰고 있고 금통위에서도 시장 안정화 조치를 논의하겠다라는 등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시키며 추가 하락을 막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은 좀 피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죠. 다만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한국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시장은 변동성 구간으로 이어지면서 큰 상승을 당장 기대하기에는 힘이 좀 제한적일 수 있겠다. 하지만 시장의 안정화 흐름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무적이라고 보여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실제로 오늘 주식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코스피 기준으로 주봉상의 추세 흐름을 봤을 때 제가 보고 있는 기준이 이와 같은 기준인데요. 자, 앞선 하락 추세가 쭉 돌파가 되면서 이런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다라고 봤을 때 지금의 여기 있는 2400포인트의 관점을 지켜주는 게 1차적으로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를 이탈한다면 중장기적인 좀 상승 추세가 깨지면서 큰 단기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지켜주는 게 되게 중요했었는데 오늘 시장의 안정화 플러스 비상기업령이 좀 빠르게 해제가 되면서 오늘 새벽까지만 하더라도 요거 단숨에 깨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걱정 불안감을 좀 해소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만큼은 깨지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밑에서 받쳐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 재정부뿐만 아니라 금통위에서도 열심히 여기를 지금 지켜주려고 하는 노력들을 다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체만 보더라도 시장의 추세만 보더라도 최악의 상황으로 깨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한 차례 그나마 좀 다행인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 여기를 지금 현재 깨지는 않았다고 해서 시장이 또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단기적으로는 이와 같은 하락 추세를 여전히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자, 고점과 고점을 쭉 이었을 때에 이와 같은 단기 하락 추세를 맞이하고 있다. 열심히 위에서 밑에서 받쳐주고 있는데 아직 단기적으로는 하방의 압력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을 얼마나 잘 사수하고 다시 지금의 이 정치적 불확실성 요인이 해소되면서 올라가느냐, 이 여부에 대한 체크 점검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500포인트 기준으로 봤을 때 돌파하고 안착해주는 상황만 나와줘도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좀 안심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흐름이 실제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너무 무리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주요 경제지표 중에서도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눈여겨봐야 될 지표가 환율이죠, 환율. 가뜩이나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로 단기적인 상승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었던 환율이었고, 이 환율의 흐름이 새벽자에 1440원까지도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많은 투자자들을 또 불안에 떨게끔 만들었는데, 다행히 현재 상황은 강한 급등 이후에 좀 안정화를 찾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지금의 그 안정화 흐름이 환율을 추세적으로 다시 하방 압력을 주기까지는 무리가 있어요. 참 이게 아쉬운 게 선물로 보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 한국 증시를 다시 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이 선물 시장은 현물에 좀 선행하기 때문에 선물을 외국인들이 먼저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코스닥을 최근 이거를 연속 매수를 하고, 코스닥도 어제 좀 매수세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는 좀 외국인들이 다시 국내 증시로 들어오나 싶을 정도의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어제자가 시장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코스피 기준 2500포인트를 딱 찍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큰 뭐가 특별한 문제가 터지지만 않는다면 외국인들도 다시 유입되고 있겠다. 금통위에서 또 금리도 인하했겠다. 시장이 이제 점진적으로 슬슬 상방의 추세를 만들어갈 수도 있겠는 걸이라는 기대를 충분히 가질 만한 상황이었음에 갑자기 이제 비상계엄령으로 인해서 환율도 치솟고 외국인들도 다시 좀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 이렇게 좀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결코 달가운 상황은 아니죠. 투자자 입장에서 사실 조금은 힘이 빠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근 거의 몇 개월이었나요? 코스피 기준으로도 봤을 때 5개월 연속 음봉을 맞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하락 낙폭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지만 이제는 좀 연말도 있고 연초도 있고 이제는 좀 달라지지 않겠냐라고 충분히 기대를 걸어볼 만한 상황에서 다시 우리를 인내의 시간으로 밀어냈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이 자체가 우리 투자자들을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렇게 5개월 연속 시장의 음봉이 나오면서 증시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연속적으로 기록했던 시기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기 자료도 보시더라도 지금까지 5개월을 넘는 마이너스는 3차례밖에 없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과거 외환위기, 금융위기, 사실상 경기에 큰 하락 충격이 있었던 시기였어요. 근데 지금이 과연 그 과거 외환위기, 닷컴 버블 붕괴, 금융위기 때처럼 대한민국의 경기의 충격이 그만큼 위기의 상황인가? 라고 비교를 해보면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렇게까지 지금의 대한민국 경기 상황이 정말 큰 위기의 상황까지는 아니에요. 물론 경기의 둔화, 상승의 둔화 이런 것들은 나오곤 있지만 아직 수출도 보시면 여전히 플러스고,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또 금리 인하 이후로 내년에는 경기 회복을 또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또 보시면 과거 외환위기 때 코스피가 이만큼 빠졌습니다. 그리고 닷컴 버블 때 이만큼 빠졌어요. 그리고 자 금융위기 때 이만큼 빠졌습니다. 과거 6개월 이상 시장이 하락했을 때 이와 같은 큰 하락폭을 만들어냈었는데 그때랑 비교해보면 또 실상 지금의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힘이 빠지곤 있지만 그 하락폭 자체가 과거랑 비교하면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또 비교해보면 딱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죠?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지금의 하락폭은 딱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과거 이런 상황이랑 비교했을 때 지금의 대한민국의 경기, 증시의 본질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최악의 상황은 아닌데 왜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을까? 그 이유 중에는 앞전에는 트럼프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요인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었고,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이제 국내 정치 불안 요소가 더해졌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기에는 막 그렇게
이와 같은 큰 위험 요소가 당장 직면한 건 아니지만 이러한 정치적 불확실성 요인들이 두 가지가 좀 겹쳐지면서 시장을 많이 괴롭히고 있다. 이 정도로 우리는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정치적 불안 요소가 주식시장을 좀 괴롭히고 있고, 그만큼 우리가 이 정치적인 상황 자체를 모르고 투자를 하기는 어렵겠다. 현실을 마주해야 하고 정치적인 흐름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면서 투자하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아까도 정리했다시피 우리 여러분들께서 1차적으로 이 정치적 불확실성 구간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너무 무리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최대한 관망하고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그럼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죠. 그러면 수빈쌤, 언제쯤 이 정치적 불확실성 구간이 해소가 될까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트럼프의 경우에는 과거 사례를 놓고 봤을 때에도 대통령이 취임되는 시기 이후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가 됐었습니다. 지금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취임을 한 건 아니고 앞으로 트럼프 시대가 열리면 이렇게 될 것 같아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불확실성 요인들이 자극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취임되기 전까지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흐름은 취임 이후로는 많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이러한 자료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 이러한 트럼프 트레이드, 즉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트럼프 수혜주 쪽으로 자산이 쭉 이동되는 상황, 현실이 아니라 기대감 내지 우려감으로 인해 돈의 흐름이 쭉 이동되는 상황, 이러한 상황 자체가 과거에도 12월 이후로는 안정을 찾더라. 자, 금리를 볼 때도 그렇고 환율을 볼 때도 그렇다. 과거 트럼프 1기 때도 2016년 당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시면 트럼프 당선 이후로 금리가 쭉 단계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1월이 이제 실제 취임 기간인데 그 기간 이후로는 어때요? 자, 점진적인 하락 안정화를 가져가게 되죠. 그 다음에 달러를 볼 때에도 2016년 당시 트럼프 당선 이후로 달러가 단기간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 흐름이 1월 정도까지는 이어졌었어요. 근데 자, 1월 트럼프 취임 이후로부터는 달러도 진정이 되더라.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되는 그 시점까지 환율이 좀 내려오더라.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에도 뭐 여러 가지 투자 활동을 할 때에도 결국 이 금리와 환율이 되게 또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정치적 불확실성 크게 두 가지 축, 하나는 트럼프, 하나는 국내 정치권에 대한 불확실성. 자, 앞전에 트럼프에 관련된 불확실성 요인은 트럼프 취임 시기까지는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자, 요게 국내 증시 관점으로도 비슷한 맥락으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자, 한국 증시 또한 과거 트럼프 당선 시기 2016년도 때 12월을 기점으로 주가가 안정화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도 짙은 파란색이 12월경부터 이렇게 쭉 코스피 지수가 올라갔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트럼프에 대한 불확실성 요인은 국내 주식시장으로 봤을 때 또는 뭐 금리나 환율 측면으로 봤을 때 트럼프 취임 시기 전후로부터는 서서히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한편 국내 정치권에 대한 불확실성은 언제 해소될 수 있을까? 이 고민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계엄령 선포가 해제가 된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정치적 불확실성은 탄핵을 시키는 자와 탄핵을 막으려는 자의 갈등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갈등 싸움이 끝나지 않으면 이들은 일에 집중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국 탄핵이 되냐 마냐, 이 갈등이 끝나야지 지금의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요인이 해소될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에도 주식시장 투자자 관점으로 봤을 때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었거든요. 막 탄핵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부터는 주식시장이 좀 흔들리다가 실질적으로 탄핵을 소추하고 진행을 하면서부터는 오히려 증시가 안정을 찾고 반등을 했던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던 것이랑 비교를 해본다면 탄핵이 되건 안 되건 좀 결론이 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흐름 자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현재 투자자 관점으로는 크게 두 가지에 대한 정치적 불확실성 요인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첫 번째가 마지막 왓인데요. 현실적인 이제 투자 전략을 놓고 봤을 때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된다라는 것을 본다면 미국 측면으로는 트럼프 취임이 그 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한국을 봤을 때는 대통령에 대한 이제 탄핵이 되건 안 되건 간에 해당 문제가 결론이 나는 부분으로 이어진다면
정치적 불확실성은 많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겠다.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되냐 마냐 이러한 얘기는 제가 하진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저 우리는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좀 따져본다면 트럼프 취임은 1월이었죠.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국내 부분은 상반기 중으로는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봤을 때 1월부터 좀 그래도 트럼프 관련된 우려감들은 점진적으로 해소되면서 좀 국내 관련 이슈도 상반기 점차 안정화되는 흐름을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다만 12월까지는 아무래도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 요인이 좀 자극되며 시장의 변동성은 좀 이어질 수 있겠다.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남아 있겠다. 그러니까 이번 한 달간은 크게 막 무리한 투자는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차분히 지켜보면서 그 위기 뒤에 숨어있는 기회를 노리고 좀 준비를 하는, 공부를 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정치권 상황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좀 지켜보는 것 플러스 시장에 대한 반응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환율, 금리, 경기, 증시 추세 여러 가지 측면을 우리는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에게 위기는 좀 피하고 기회는 좀 잡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미국 주식 코인에 대한 자산 배분에 대한 필요성과 그 다음에 한국 주식을 차근차근 변동성을 활용한 분할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해 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정치적 불확실성 요인은 한국 증시의 본질을 무너뜨릴 만한 이슈는 아직 되고 있진 않다라고 봐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일단은 비상계엄령도 빨리 해제가 됐고 그 다음에 탄핵이 되냐 마냐 이 부분에 있어서 당장 이로 인해 예를 들어 한국 경기가 갑자기 무너진다거나 아니면 금리를 인하하고 있었는데 돈을 풀고 있었는데 그 흐름을 막는다라거나 그러진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긴급 시장 유동성 지원책과 추가 경기 부양책 제시로 인해서 금융시장에 대한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즉 유동성 통화량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그래도 본질 측면으로 봤을 때 나쁘진 않다. 다만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불안한 요소의 시기인 만큼 이러한 갈등의 상황 자체가 오래 지속이 돼버리면 그로 인해 국내 경기가 많이 흔들릴 만한 여진이 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 저는 빨리 마무리를 하고 결국 경기를 살리기 위한 일을 해야 된다. 그게 우리나라를 위해 되게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다. 빨리 외교적인 협상도 하고 내수 경기를 회복시킬 만한 안건도 제시를 해서 내수 경기 회복시키고 가뜩이나 지금 금리를 인하하면서 돈을 풀고 있는 와중인데 그 돈을 잘 쓰게끔 만드는 건 결국 정부의 역할인데 정부의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빨리 해주길 바란다 라는 겁니다. 즉 지금은 시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시간. 얼마나 불안 요인은 빨리 해소시켜 주는가. 반대로 그 시간을 내가 너무 앞당기려고 하다 보면 내 투자가 많이 꼬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부터가 일단 시간을 조금 여유를 두면서 천천히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의 이 불안 요소는 정치권에서 빨리 매듭을 지어주길 바란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증시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결국 본질이 중요하고 본질이란 경기와 통화량이라고 봐요. 통화량 관점에서는 국내 증시를 그래도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이 경기에 대한 부분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이 지금의 정치적 불확실성 요인을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도 좀 설명을 했는데 지금은 코스피 기준 오늘 2460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 포인트는 국내 코스피 기준 PBR 0.8에서 0.85배 정도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의 이 밸류 있죠. PBR 평가 자체가 이 정도로 싼 구간이 얼마나 오는 시기냐면 2024년 작년 말 올해 상반기에 한 번 왔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 초에도 한 차례 왔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당시에 또 한 차례 왔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트럼프 집권으로 말미암아 미중 분쟁에 좀 과열이 나왔을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사실상 크게 없었다가 금융위기 때나 있었어요. 대한민국 증시가 망하지만 않는다면 결국 가치는 본질에 수렴하면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 가치에 비교했을 때 가격이
싸게 떨어지는 시기가 와요. 국가적 위기 상황일 때, 사람들이 많이 불안감에 떨 때, 그 불안에 떠는 기간이 코로나 이후로 되게 자주 발생하고 있죠. 사실상 이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미중 분쟁, 사실상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에게 수출을 하면서 국가 경제를 살려가는 수출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두 국가가 싸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실 대한민국의 경제는 되게 취약해졌고 많이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미중 분쟁이 불거지기 전에는 대한민국의 증시의 평가 자체가 이렇게까지 저평가됐었던 시기가 금융위기 때 말고는 찾아보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1년에 한 번 정도씩 그런 시기가 자꾸 나와주고 있다. 그만큼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불확실성 요인이 대한민국 증시를 많이 흔들어 놓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 주식의 투자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워졌고 많이 어려워졌고 힘들어졌다 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과거 시장이 안정적이었을 때는 어때요? 적정 밸류보다도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시장은 안 줬어요. 상승의 기회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두 가지 요인으로 놓고 봤을 때 상승의 기회 요인을 우리나라가 잡기가 쉽지는 않지만 한편으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한국 주식을 투자자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냉정하게 한국 주식이 미국처럼 막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줄 것이라 생각만 안 한다면, 이 욕심을 좀 내려놓는다면 1년에 한 번씩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사기만 하면 그래도 어떻게 된다? 이는 코스피 차트로 봤을 때 이와 같이, 그리고 이와 같이 어때요? 1년에 한 번 정도씩 지금도 마찬가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식을 사면 어떻게 되느냐? 자, 단기적으로 10%가량, 단기적으로 15%가량, 그 다음에 코로나 때는 워낙 좀 예외 상황이니까 단기적으로 100%가량,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20%, 그리고 한 25%, 그 다음에 다음번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내년이 좀 기대가 되는데, 이 다음번에 뭐 작게는 10%, 많게는 20%, 크게는 100%까지의 다시 재차 상승하는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을 투자할 때만큼은 여러분들이 막 올라갈 때 내가 주식 비중을 담아서 뭔가 더 큰 상승을 노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좀 더 시계열을 천천히 두고서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줬을 때 내가 소중한 자산을 용기 있게 투자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인 대응 전략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뜩이나 증시 입장에서 봤을 때 결국 본질은 경기와 통화량이에요. 금리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통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금리 인하 시대예요. 증시를 그래도 좋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퍼즐은 맞춰지고 있어요. 이제 하나만 맞춰지면 돼요. 경기만 회복되면 됩니다. 이 두 가지 퍼즐만 맞춰지면 증시는 결국 또 상승해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에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결국 이 경기라는 것은 금리를 인한 이후로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나서 회복이 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20년간의 역사를 놓고 봤을 때에도 한국의 기준금리를 이와 같이, 자, 파란색 박스 구간입니다. 1, 2, 3, 4, 5, 6, 7, 8, 그 다음에 지금의 9 구간에서 쭉 인하했을 때마다 경기가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경기가 좋아집니다. 시차를 두고 경기가 좋아지고요. 시차를 두고 경기가 좋아지고, 시차를 두고 경기가 좋아져요. 경기가 시차를 두고 이와 같이 좋아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경기가 쭉 둔화되고 안 좋아지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를 잡기 위해서 하느니 금리를 두 차례나 인하를 했고 내년에도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당장에는 힘들겠지만 내년 이후로를 좀 더 시간차를 두고 봤을 때는 경기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봤을 때, 지금 당장 올해의 한국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는 사실상 쉽진 않고 어렵겠지만 내년까지의 흐름을 우리가 좀 더 길게 놓고 봤을 때에는 지금의 이 흐름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플러스 내년의 상승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두 가지 기회 요인을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인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식을 다 팔고 포기하고 떠나갈 만한 타이밍이느냐? 저는 그것까진 아니라고 봅니다. 좀 더 지금은 시간을 두고 시간에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당장 올해 단기적인 목표를 두고 하는 게 아니라 내년의 목표를 두고 내년의 흐름을 좀 더 기대하면서 천천히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선 이제 탄핵 시기를 놓고 봤을 때에도 이러한 자료가 있어요. 탄핵 소추 발의가 나오면서 실제 권한 정지 기간을 줍니다. 그 전까지는 증시가 많이 이렇게 흔들렸죠. 하지만 실제 탄핵 소추가 발의된 이후로는 증시가 안정을 찾고 이와 같이 올라가고 실제 탄핵이 결정되면서는 더 탄력을 받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 자체가 뭐냐? 정치적 불확실성 요인이 해소됐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트럼프 이슈도 그렇고 국내 정치 관련 이슈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우리는 몰라요. 좀 물음표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취임, 그 다음에 국내 탄핵 관련된 소추라도 나온다라거나 뭔가 좀 결정사안이 나온다면 지금만큼 힘든 상황은 조금씩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결국에는 금리 인하 이후로는 시차를 들고 경기가 좋아지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돈을 푸는 것만으로 답이 아닙니다. 돈을 푼 거를 잘 써야 해요. 결국 돈을 잘 쓰는 역할을 그들이 해줘야 됩니다. 지금의 이 시기를 어찌됐든 빨리 매듭을 짓고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불안감을 빨리 좀 안정시켜주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좀 나아가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궁금한 거나 특별히 좀 힘드신 거 있으셨나요? 지금 시장이 충분히 바닥이고 매력적인 주식들이 많은데 이럴 때는 물려있는 주식들은 갖고 있는 게 맞을까요? 그거는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다 가져간다기보다는 이번 시기를 통해서 포트폴리오 좀 재정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코인이요? 근데 여러분들 단순하게 자산이 올라간다고 그냥 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공부하고 하셔야 됩니다. 코인은 특히나 공부가 없으면 도박이에요, 도박.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코인은 더 합니다. 가치 판단을 하기가 솔직히 애매한 자산이라서 결국 모멘텀을 보면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코인에 대한 일단 신뢰를 하셔야 돼요. 저는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저는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좀 들고 있는데 그 외에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직 손이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확신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자산만 사요. 주식도 마찬가지, 코인도 마찬가지. 그냥 단순히 가격이 오른다고 사는 건 주식시장에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기업이 그냥 테마주로 엮여서 올라가는 거 나도 한번 잡아보겠다 사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테마주의 그 끝에 말로를 아시죠? 아무것도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주식을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끌어올리는 경우에는 결국 터집니다. 물론 돈을 버는 것도 필요해요. 돈 버는 여러 가지 방식도 있는 거니까 전 존중합니다. 각자만의 방식대로 돈 버는 건 저는 좋다고 보지만 궁극적으로 저 스스로가 테마주 매매를 막 이렇게 강요하고 조장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좀 더 주식 투자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많은 분들께서 주식을 좀 더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보실 수 있게 같이 공부하고 그 관점에서의 정보를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그게 제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고 그게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나는 어떠한 투자자가 되고 싶은가,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시장이 또 긴급했던 상황이었던 만큼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현재 상황에 대한 점검과 또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또 도움이 됐길 간절히 또 바라보면서 부디 무엇보다 대한민국 경제가 빨리 회복이 되고 정상 궤도를 찾길 소망해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계속 응원하고 저도 제 입장에서 제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테니까 우리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셔야 하는 윗분들께서 더 열심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스스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최선을 다하시고 무엇보다 개개인이 바로 서야 하며 이렇게 힘든 위기의 상황일수록 우리가 좀 더 힘을 모아 위기를 이겨내고 굳건히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드디어 4년 만에 부자 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기회를 함께 잡기 위해 제가 직접 연구하고 분석한 2025년 핵심 유망 산업과 주도주를 한 방에 담았습니다. 2025년 수빈쌤의 행복 패키지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2024년 대혼돈의 시대를 넘어 2025년은 대격변의 시대를 맞이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내년 2025년에는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 항상 이 변화에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게 됩니다. 이 변화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면 위기를 피하기 어렵고 변화를 이해하고
이 변화를 잘 캐치한다면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이 시장은 대격변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돈을 버는 방법은 이제는 먹히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 기존 시장의 주도주였던 2차 전지, 기존 시장의 주도주였던 반도체, 기존에 돈을 벌어줬던 주식을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돈을 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세상은 바뀌고 있고 이미 시장도 바뀌고 있고 돈 버는 방식, 주도주 역시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와 시간은 우리를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늦기 전에 이 세상의 변화와 시장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주도주를 우리가 빠르게 공부하고 분석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힘든 시장 속에 새로운 기회를 우리가 발굴하고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2024년 2년간 계속 국내 증시는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이 박스권 장세가 전형적으로 초보와 고수의 실력 차이, 성과 차이가 극명하게 나는 장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의 힘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각 시장의 강한 주인공, 이 주도주는 계속해서 변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현재 시장에서의 주도주가 무엇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의 주도주를 계속 들고 있는 것도 응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새로운 시장에서의 새로운 전략, 새로운 주도주를 우리가 계속 발굴하며 공략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과거에 얽매였기보다는 달라지는 미래를 위해 현재의 각오를 달리하시고 저와 함께 변화된 전략을 통해 보다 발전된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하루라도 더 빨리 이 세상의 변화와 새로운 주도주를 우리가 빠르게 공부하고 분석해서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전략을 통해 힘든 시장 속에 새로운 기회를 우리가 발굴하고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25년에는 현재 우리보다 보다 더 나은, 보다 더 발전된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저 역시 힘차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 힘냅시다.